여러분, 펀드라는 것은요, 내가 그 분야를 잘 모를 때 펀드 매니저가 내 돈을 가지고 대신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수익을 내면 나한테 돌려주는 게 이게 펀드의 그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사모펀드는 쉽게 말하면 사니까 민간에서 만든 펀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펀드가 지금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2020년도에 펀드가 만들어진 개수는 2,592개밖에 안 되고요. 펀드에 돈을 맡긴 설정 금액도 63조 820억 원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2019년에 펀드가 6,921개, 엄청나죠. 게다가 설정 금액만 하더라도, 돈을 맡긴 금액만 하더라도 110조 6,238억 원인 것에 비하면 2020년은 엄청 초라한 성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라임 자산운용, 라임 사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기꾼들이 덕실덕실했죠. 옵티머스 사태에도, 옵티머스 때도 사기꾼들이 덕실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됐어요. 조사가. 라임 사태에 대한, 라임 자산운용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조사가 안 됐고요. 옵티머스 사태에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펀드에 돈을 넣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니, 제대로 규명이 되고, 그죠? 제대로 규명이 되고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졌다면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정권에 대한 주식이 없어. 나는 중국 주식에 대한 주식이 없어. 나는 베트남 주식에 대한 주식이 없어. 나는 그런데 베트남 투자를 하고 싶어. 중국도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펀드에 가입해서 대신 투자해주고 난 수익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뭐 단절까지는 그렇지만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반토막이 더 이상 났다는, 반토막 이상 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 회복입니다. 신뢰 회복. 그런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이게 신뢰 회복은 커녕 오히려 말입니다. 펀드를 판매한 회사나 혹은 펀드 자금을 수탁한 회사나 여기만 엄청난 징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회사도 겁먹고 수탁 회사도 겁먹고, 그래서 펀드를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펀드는 일반적으로 새 회사가 존재해야지만이 펀드가 운영이 되거든요. 운영사라고 해서 돈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사가 있고요. 판매사라고 해서 증권사라든가 은행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여기에다 수탁사라고 해서 그 돈을, 펀드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은행이거든요. 근데 요즘 다 판매도 안 하려고 하고, 이제는 확실하지 않으면 판매 안 하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수탁은 웬만하면 작은 금액은 안 맡으려고 해요. 게다가 펀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00억 미만의 어떤 작은 규모도 있을 거고, 또 규모는 크지만 메자닌이라고 하나요? 아마 코스닥에 조금 불안한 주식들, 그러나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니까, 그죠? 메자닌에 투자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가져가면요, 난 못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수탁사도 못하겠다, 판매사도 못하겠다, 나 책임 안 질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펀드 금액이 줄줄이 떨어지는 거예요. 줄줄이. 은행들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사들마다도 마찬가지고 수탁사마저도 마찬가지. 수탁사는 안 맡으려고 해요. 안 맡으려고. 아니, 수수료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맡아서 뭐해? 골치 아프게. 겨우
예, 수탁사가 받는 수수료는요 0.02에서 0.04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맞는다 이러면 최고 수수료가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1,000억 받아서 이거 4천만 원씩 벌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 보세요. 2019년에는요 굉장히 많은 건수를 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822건이에요. 그래서 40.2%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은행도 295건으로 38.7%가 줄어들었고요. 하나은행은 무려 말입니다. 63.8%가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수탁 건수가 1,516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549건. 엄청 줄어들었죠.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54%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 좀 짧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투자의 필살기였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국내 펀드에는 투자 안 하겠다. 겁나서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운영사에 대한 어떤 투명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사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늘 이야기하기를 운영사 똑바른지 보자. 예를 들어서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운영한다. 이러면 진대재 장관 정도면 안 떼먹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억짜리 펀드, 200억짜리 펀드, 1000억짜리 펀드, 작은 펀드에 가보면요. 이거 무섭거든요.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누군지도 헷갈리고 그 사람이 도대체 내 돈을 벌어줄지도 헷갈려요. 그래서 터진 게 지금 라인 펀드고 옵티머스 펀드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뢰를 회복 못하는 수준으로 놔뒀으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펀드가 만들어지더라도 펀드의 설정 금액이 떨어지는 거는 꼭 있잖아요. 수탁사들이 안 맡아줘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또 사기당할까 봐 겁나서 투자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 이것도 지금 솔직히 분명해 보입니다. 펀드는요. 좋은 대체 투자 수단입니다. 제가 투자 필살기라고 이야기 넣었던 이유는 내가 모르는 분야에 그 펀드가 투자를 해줘서 나에게 돈을 벌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사가 개판이고 운영사가 사기나 칠 줄 알고 이런 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을 금융당국이 담보를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한 곳에만 지금 하다 보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펀드는 진짜 좋은 투자 수단인데 그 좋은 투자 수단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답답해 보입니다.